자, 이번 시간에는 점유자, 즉 임차인이죠. 이러한 임차인 같은 점유자는 관련 집회에 직접 참석해야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자, 이런 질문을 이제 주셨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질문도 너무너무 자주 주신 질문이라서 제 유튜브뿐만 아니라 제 블로그 가시면 이런 질문들이 또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2013년도부터 거의 1년에 한두 번씩 이상은 제가 답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여기 대해서는 궁금해 하시는 이유를 제가 알 수 있어요. 왜냐면 관련된 어떤 해석집이나 판례가 없었기 때문이고, 판례도 제가 받은 판례가 거의 최초이고, 그 다음에 좀 드문 판례에 해당되지 않나.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많이 없는 판례이지 않나 싶어서 제게 질문 주시면 제가 제 판례 가지고 답변을 드리거든요. 제가 판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쟁점에 대한 게 문제됐으면 이 문제된 사안에 대해서 제가 재판을 하잖아요. 판례 결과를 제가 이렇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판례 태도가 이거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도움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질문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어떤 구에 있는 오피스텔 임시관리인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보니까 임시관리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법상 임시관리는요, 이 법원에 신청해가지고 법원 신청에 따라가지고 임시관리인이 지정된 자만 임시관리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임시로 규약이나 뭐 우리끼리 해가지고 정해가지고 임시로 관리인 됩시다 이렇게 되는 거는 임시관리인이 아니에요. 법상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안을 좀 읽어보니까 지금 여기 있는 Q&A에서 이 Q는 대부분 제가 요약한 거거든요. 질문 주신 거를 읽어보니까 이분은 정식 임시관리인은 아니에요. 2021년 2월 5일부터 임시관리인을 법으로 규정했잖아요. 따라서 여기에 해당되는 법상 임시관리인은 아닙니다. 자, 어찌되었든 잠정적으로 새로운 관리인을 뽑기 위해서 임시관리 집회 추진위원회 위원장 이런 역할을 맡으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분을 그냥 표현상 임시관리인이라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임시관리인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조만간 저희 건물에서 정식으로 관리단 대표, 즉 관리인을 선임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건물 임차인도 관리인 선출에 있어서 의결권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임차인은 관리단 집회에 직접 참석해야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위임장이나 서면결서 통해서도, 즉 간접이죠. 직접이 아닌 간접적으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가요? 이런 질문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실무에서 계속 궁금해하시고 문제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제게 질문 오니까. 그리고 제가 여기에 대한 블로그나 유튜브에 대한 답변을 벌써 몇 차 드렸던 사안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법부터 보시겠습니다. 제가 질문하시는 또는 질문하시게 된 그 경위를 충분히 이해해요. 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집합건물법 보시면 집합건물법 24조 관리인의 선임, 여기에서 2012년도 12월 달에 집합건물법 개정되면서요, 사항이 들어옵니다. 즉 점유자에게 의결권을 인정해요. 그리고 이 법은 2013년도 6월부터 시행되죠. 즉 2013년도 6월부터는 점유자, 임차인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구분 소유자의 동의받아서 또는 구분 소유자의 위임을 받아서 의결권 행사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벌써 이미 10년 전에 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임차인도 이런 점유자도 직접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독자적으로 자기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거예요. 언제요? 2012년 12월 법 개정부터. 시행은 다음해 2013년도 6월부터 됐습니다. 잠깐 보실게요. 법 규정을. 관리인은 집회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는데 사항 보시면 구분 소유자의 승당을 받아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이 점유자는, 자, 이 사람 본문, 제가 읽은 이 본문이에요. 관련 집회. 여기에 따른 집회에 참석해서, 이런 참석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참석해서 그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해 놨어요. 이것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점유자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것 때문에 혼동하시는데요. 그 구분 소유자의 이게 어떤 위임이나 대리권을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구분 소유자의 이것은 뭐냐면 그 의결권 행사 범위가 그 구분 소유자와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즉 어느 하나의 호실을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요. 한 사람의 구분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데요. 이 하나의 호실을 3개 칸을 나눠가지고 임차인이 3명이에요. 이런 경우에 임차인, 점유자가 3명이라고 3명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결국은 하나의 구분 소유자 1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의결권, 점유자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근데 특이한 게 여기 참석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법 규정 이전에 일반적인 집회에서의 의결 방법은 38조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38조는 집회의 의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러한 의결권은요. 요거는 사실은 직접 의결이라 볼 수 있는 것이고 왜냐 당연하니까. 그런데요. 이런 의결권은요. 이 항 보시면 간접적으로 행사할 수가 있어요. 의결권은 이런 구분 소유자는 직접 집회 나가서 의결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이 항에는 이러한 의결권은 서면 결의잖아요. 또는 전자적 방법의 결의 또는 전자투표잖아요. 그리고 대리인을 통해서 이거 위임장을 통한 대리인 투표잖아요. 이러한 간접 투표를 이 항에서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집합금법 38조 2항에서 서면, 전자적 방법 또는 대리인을 통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라고 해놔서 1항처럼 직접 의결을 하든지 아니면 2항처럼 서면, 전자적 방법, 대리인 이건 위임장입니다. 이렇게 위임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행사하든지 다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근거를 다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올라가서 24조 4항에는요. 점유자는 집회에 참석해서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혼동하시는 게 참석은 이거는 서면이나 전제 방법 이런 대리인 행사 방법 이거 뭐 안 된다는 거다. 이거는 직접 참석만 말하는 거야. 이렇게 오해하시는 경우가 생긴단 말입니다. 판례도 간혹가다 이런 경우가 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대법원에서 다 파기됐습니다. 직접 참석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이 참석이라 썼다 하더라도 판례는요. 정리된 판례가 이거는 간접 참석도 다 포함한다. 이런 걸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안의 쟁점은 집합금법이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 직접 행사는 물론 서면이나 전제 방법, 그 다음에 대리인 통한 행사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데 반해서 방금 전에 보셨죠. 이렇게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 행사는 서면, 전제 방법, 대리인 행사 이렇게 돼 있는데 점유자의 경우에는 참석이라는 표현을 써서 혹시 직접 참석해서 행사하는 경우만 인정하는 것이 아닌지 이 여부가 이 사안의 쟁점이 된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판례가 있어요. 판례가 사실 이게 제가 2014년도에 받은 판결인데요. 이 판결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제가 동대문에 있는 상가인데 10년 동안 관리권 가지고 다툼이 있었어요. 왜냐면 소유자가 거의 1000명이 넘습니다. 1000명이 넘으니까 서로 관리되고자 하는데 이게 구분 소유자 과반수 모으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다툼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013년도 6월부터 점유자의 의결권도 들어온 거예요. 점유자의 의결권도 인정된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 상가에 들어가서 자문하면서 자, 법이 개정됐습니다. 따라서 우리 점유자 것도 받읍시다 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받았어요. 받을 때 점유자가 직접 참석한 거 아닙니다. 점유자가 이제 상인들이고 이 상인들은 도매시장, 즉 야간시장이기 때문에 낮에는 다 주무세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위임장을 받았습니다. 임차인, 점유자인 상인들의 위임장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의결권을 행사해가지고 관리를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반대파에서 이 주장을 한 거예요. 상인들 같은 임차인들은 즉 점유자는 직접 참석해야 되는데 다 위임장 참석했으니까 즉 대리 참석했으니까 이거는 전부 다 무효다.
이렇게 주장했던 겁니다. 자, 이게 쟁점이 됐던 판례이고 이 판결의 결론이 2014년도에 났어요. 그러니까 거의 최초였단 말입니다. 최초에 이 쟁점을 아예 정리한 거예요. 그 판결에서 어떻게 판시했느냐 보시는 것처럼 집합건물법 2사조 사항에서는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의 의결권 행사 방법에 관해서 별다른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신설된 입법 취지 등에 비춰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게 반대파였습니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점유자의 경우에는 집회에 직접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라고 제한적으로 해석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시했어요. 그리고 이런 판시가 중앙법원이었는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이었지만 서울고등법원 그리고 대법원까지 다 동일한 취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점유자의 의결권 행사를 직접 집회에 참석할 경우에만 인정할 근거는 전혀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즉 점유자의 의결권 행사 보장이라는 입법 취지에 붙여보면 점유자에게도 서면결의, 위임장, 전자투표 같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의결권 행사도 인정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질문이 점유자, 임차인은 과연 집회에 직접 참석해야만 의결권 행사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렇지는 않다. 간접적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